국내에서 루머는 랜선을 타고 와이파이를 타고 메신저를 타고 전 세계 곳곳에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확인되지 않은 루머 때문에 누군가는 치유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사실이죠. 당신도 루머의 주인. 아니, 피해자로 만들 수 있는 살벌한 루머의 민낯. 오늘 찬찬히 뜯어보겠습니다. 자, 지난 4월 800년 역사의 프랑스 파리의 누트르담 대성당이 화재로 손실돼 전 세계에 큰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었죠. 또 시간을 되돌릴 수 없잖아요. 아무리 복원을 하더라도. 그럼. 저희가 그 공포 특집 할 때 화재 테러 음모론 얘기했었는데 노트르담 화재는 9.11 테러와 같습니다. 프랑스판 9.11이에요. 근데 근거 없이 이런 말 하기엔 너무 위험한 발언. 위험한 발언이죠. 그거 말고 또 있습니까,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자, 또 다른 루머가 퍼졌는데요. 자, 화재 이후 우리에게 남은 숙제. 추가 훼손을 막으면서 얼마나 원형과 이 커브를 똑같이 복원하느냐인데요. 맞아요. 800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사실은 이 남아있는 부분을 좀 멀쩡하게 내비두면서 복원하는 거 진짜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그것보다 불타 없어진 걸 옛날과 똑같이 만들어내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불탄 부분을 예쁘게 철거하는 것도 진짜 어려울 것 같고. 자, 그런데요. 외신에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이 이 유명 액션 게임을 토대로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왜 액션 게임? 게임을 보고 재건한다는 겁니까? 노트르담 성당. 그럼 말이 돼요? 자, 바로 프랑스 게임 기업인 유사가 지난 2014년도에 출시한 A게임. 자,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한 RPG 게임인데요. 게임 속에 노트르담 대성당이 3D로 등장을 합니다. 우와! 어우! 나 이 게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우와. 저렇게 벽으로 막 올라가니까 벽의 세세한 부분까지 다 3D로 돼 있는 거네. 그리고 저 게임을 만들 때 얼마나 보고 연구했겠어요. 그럼. 도면 보고. 와, 저런 게 있구나. 게임 미술 작업을 담당한 캐롤라인 미어스가 대성당 모형을 만드는 데만 2년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자세하게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 그래서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작업의 열쇠가 게임이 된다는 기사가 나자 신기하다. 보건 전문가들 게임 아이디만 만들면 되나? 800년 역사를 게임을 보고 만들어? 미쳤어. 자, 이런 누리꾼들의 의견도 갑론을박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게임 개발사인 유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 복원 사업의 공식 요청은 아직 없습니다. 루머네, 그러면. 즉, 세간의 소문은 사실이 아닌 루머였던 거죠. 아, 그럼 진짜로 그 노틀담 대성당 복원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다행히도요. 벨기에 미술사학자 앤드류 텔런이 2011년도에 노트르담 대성당 안팎을 레이저 장치를 이용해 정밀 스캔, 3D 지도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했네. 이 밖에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총동원되어 복구 작업에 쓰일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인들에게 아픔이었죠. 인류의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 부디 꼭 제 모습을 찾아 복원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3일을 공개합니다. 국민 소주를 둘러싼 국적 논란 가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노 재팬. 일본 불매 운동이 한창인 요즘. 그래서 몇몇 기업에서는 일본과의 연관성을 적극 해명하며 일명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무려 15년 동안 일본계 기업이라는 루머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모, 여기 이슬이 한 병이요. 코가 삐뚤어졌네요. 많이 좀 비뚤어졌죠. 자,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하는 오랜 친구 이슬이를 제조하고 있는 제이 소주사. 저는 깨끗합니다. 제가 아는 정말 주당들도 네. 다른 소주를 먹더라고. 뭐 철음을 먹더라고. 아, 그래요? 화난다고. 저는 저 빨간 거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정확한 내용도 모른 채 이게 루머가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세간에 여러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네. 자, 무려 93년 전인 1924년도에 설립된 제이 소주사의 이슬이. 자, 오랫동안 한국인의 사랑을 받아온 국민 소주인데요. 그런데 한국 경제 최대 위기였던 IMF의 여파로 2005년 법정 관리를 받게 된 제이 소주사. 당시 국내 기업을 비롯해 일본 주류 회사가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했는데요. 이때 제이 소주가 일본에 매각된다라는 소문이 퍼진 겁니다. 하지만 결국 국내 H 회사가 제이 소주사를 인수했고 그렇게 소문이 가라앉나 싶었는데요. 그런데
2008년도에 또다시 부활한 루머. 이번에 새로 나온 소주 일본 거 베꼈다던데? 야, 이름도 재팬의 이니셜이래. 자, 제이소주사에서 새롭게 출시한 제품의 이름이 저펜의 이니셜을 딴 거라는 소문이 돈 겁니다. 야, 또 이네요, 또. 그러게 하필이면. 자, 그렇게 제이소주사를 괴롭히던 루머는 2010년도엔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자, 원래 저렇게 생겼던 이슬이가 리뉴얼을 하면서 병 라벨과 뚜껑 디자인을 각각 붉은색과 푸른색으로 바꿨는데 이슬이의 새 디자인이 아예 일본을 상징하는 거라는 루머가 일파만파 퍼진 겁니다. 이에 그래도 너무 억울했던 제이소주사는 결국 광고까지 제작. 제이소주사는 순수 국내 자본으로 이루어진 기업입니다.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섰습니다. 근데 저렇게 대문짝만한 광고로 악성 루머는 사실이 아닙니다를 저렇게 대문짝만하게 낼 정도면 정말 이거 너무 억울하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2위를 공개합니다. 호기심이 만든 루머의 덫. 지난 2월 28일 한 대학교에서 개강을 앞두고 얼굴책 H대 대신 알려드립니다 게정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에이즈 환자가 질병을 숨기고 학교 내 기숙사에 입사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진짜? 아니 그거를 어떻게 알아서 그 민감한 개인정보인데. 글쓴이는 이 커뮤니티의 신입생 게시판에 올라온 캡처 글을 증거로 제시했는데요. 누군가 익명으로 에이즈에 걸려도 기숙사 입사되냐? 라는 글을 올렸던 겁니다. 아니 이게 팩트면은 굉장히 기숙사생들이 불안할 수 있죠, 사실은. 그리고 이 소식이 널리 퍼지면서 학생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파만파네. 게다가 신입 여학생 중에 에이즈 환자가 있대. 에이즈 환자가 기숙사 A동에 입사했대. 에이즈 환자에 대한 억측과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졌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학교의 학부모들의 항의 전화도 쇄도했는데요. 부모님의 입장은 정말 이해됩니다. 예, 사실 이 불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자식들이 이제 기숙사에 보냈는데. 근데 저게 최악인 게 이제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더 불안한 거거든요. 그 근거가 있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러게요. 결국 3월 4일 H대학교는 충주경찰서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경찰이 조사에 착수하자 익명의 글쓴이가 자수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정체는 기숙사생도 신입생도 아닌 4학년 재학생이었습니다. 이게 저래 뭐야? 본인 신분 자체를 거짓으로 말했네. 이게 완전 왜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네. 자, 이 루머는 덫이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 놓은 덫. 호기심 때문에 그런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3시간 만에 글을 지웠답니다. 하지만 이미 얼굴책에도 쫙 공유되고 부풀려지면서 기숙사 몇 동에 있다, 여학생이다 이런 루머가 커진 거죠. 완전 전형적인 루머 생성 과정입니다. 요즘 SNS는 지워서 될 일이 아니에요. 누구 한 명이라도 캡처하면 끝이에요. 맞아, 네. 맞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잘못된 호기심이 누군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대상은 당신이 될 수도 있고요. 루머 만들지도 마시고 퍼뜨리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1위 공개합니다. 미국 드라마 장면이 삭제된 이유는? 2017년 N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 처음 방영된 미국 드라마 루머의 루머는요. 10대 소녀 해나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뒤 남은 사람들이 해나를 죽음으로 내몬 이유를 추적하는 미스터리 스릴러 드라마인데요. G포털 사이트 내 2017년 올해 검색어 TV 드라마 부문에서 2위에 오를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시즌2, 시즌3까지 연이어 제작되며 그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목부터 루머의 루머인 이 드라마가 방영 이후 끔찍한 루머가 돌기 시작합니다. 루머의 루머 방영 이후 미국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무려 30%나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 자살률이 증가했다고요? 그렇죠. 와, 이거 너무 무서운 루머다. 2019년 4월 미국 국립어린이병원의 자살예방연구센터장 제프 브릿지 박사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드라마 루머의 루머가 처음 방영된 2017년 3월 이후 9개월간 10살에서 17살 사이의 청소년 자살 건수가 급증. 특히 드라마 방영 한 달 뒤인 4월
미국에서만 무려 190명의 청소년들이 비극적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연구가 진짜 사실이라면 좀 끔찍하네요. 이게 일명 뭐 베르테르 효과라는 게 발생이 된 건가요? 아니 근데 드라마가 어떻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연구를 진행한 브리치 박사에 따르면요.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주인공 해나가 어떻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그 방법을 구체적이면서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드라마에서 매 시즌 1화 본편 방영 전에 시청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인이나 주변에 긴급 상담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드라마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해달라라는 경고 문구가 등장합니다. 네. 드라마 제작진들도 실제로 이런 걱정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자, 하지만 자살률 급증과 드라마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N글로벌 영상 플랫폼에서는요. 의학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해나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장면은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뭐 노력을 하는 거네요. 그렇죠. 이번 특종을 마무리하면서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 곁에는 늘 당신을 아끼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지 않길 바랍니다.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루머 19, 11일 공개합니다. 자취생 위협한 루머, 도어라. 지난 2019년 5월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신림동 사건. 한 남성이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 침입하려고 시도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담겨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었죠. 저 문이 진작에 닫혀가지고 못 열었던 거 아니에요? 천만다행인 거죠. 네. 그런데 신림동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전국의 자취생들은 또다시 공포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바로 부산에서 자취 중인 한 여성이 올린 실제 경험담 때문이었습니다. 왜? 글쓴이에 따르면요. 새벽에 누군가 도어락 비밀번호를 계속해서 누르며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해 공포에 떨었고 아침이 돼서야 겨우 나가봤는데 충격적이게도 도어락이 불에 그을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글에 달린 SNS 이용자들의 댓글로 더 공포스러운 소문이 퍼졌는데요. 저희 집이 열쇠 가게를 하는데 디지털 도어락은 온도가 올라가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이 있대요. 이 듣기만 해도 공포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정도까지만 알면 정말 루머가 돌만해요. 그러면서 디지털 도어락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서 많이 팔리는 디지털 도어락 15개 제품을 무작위로 구매해서 1분 동안 가열해봤는데 문은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행이네. 자,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2006년부터 안전 관련 규정이 강화돼서요. 실내 온도가 60도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도어락의 내부에 화재 감지 센서가 작동해 잠금 장치가 해제되는 기능이 적용됐는데요. 대신에 외부에 있는 도어락의 외기 표면은 100도의 온도에 노출돼도 열리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에서 감지라는 거지 그렇죠. 밖은 전혀 아닙니다. 내부 온도가 중요합니다. 자, 전국의 자취생들을 두려움에 떨게 한 도어락 루머. 갈수록 흉흉해지는 세상이 낳은 괴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안전은 필수. 단속 또 단속하세요.